엄마가 소리친다. 세게 틀어놓은 물소리 속에도 엄마 목소리는 크게 들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곤 엄마 품에 얼굴을 묻으려고 한다. 엄마는 그런 날 떼놓으며 말한다. 앞으로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그럼 너 죽고 엄마도 죽는 거야. 알겠어? 나는 너무 무서워 최대한 큰 동작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어지러울 만큼 오래 끄덕인다. 비로소 환영 속 장면이 완성되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 때가 그때야. 너무 속 보이지 않냐? 맨날 동생만 예뻐하다가 그런 일 생기니까 날 제일 사랑한다고 난리치는 거 있지. 그때는 내가 순진해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갔지만 말이야. 같은 일을 당한 큰유진의 부모는 그랬다는데 엄마는 날 때리며 내게 그 일을 잊으라고 강요했다. 그뿐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 살갗을 버겨내야 할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도 마음 깊이 각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지 않으면 나도 죽고 엄마도 죽는다고 협박까지 했다. 어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 기억 어디에도 날 위로하거나 안심시켜준 어른은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대놓고 날 못마땅해 했는데 할아버지는 아예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둘째 고모네 언니, 오빠나 유선, 유미에게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일을 겪은 아이가 당신 손주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볼 때마다 그 일을 상기시키는 내가 아예 사라지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나는 일찌감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상이든 좋은 성적이든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우쳤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왔다. 회장님, 이 애가 전교 1등을 했다네요. 이제 제 몫은 할 것 같으니 마음 푸셔요. 내가 1등 했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 사진에 대고 한 말이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만회하기 위해 빚쟁이처럼 산 것이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건우가 아니었다. 교양이 있는 목소리로 보아 건우 엄마임이 분명했다. 건우가 받을 줄 알았다가 당황했지만 얼른 목소리를 가다듬고 내 인생 최고의 예의를 갖추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 건우 친구 이유진인데요. 건우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건우 엄마가 내게 아는 척할 테지? 엄마 안부도 물어보실 거야. 그럼 엄마가 직장에 다니고 있느라고 알려드려야지. 그런데 수화기 속의 건우 엄마는 말이 없다. 여보세요? 내가 다시 말한 뒤에야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건우 지금 없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뚜두거리는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뭐지? 건우 엄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님 다른 애로 착각했나? 다시 걸어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차갑던 목소리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주는 좋은 아줌마라고 했는데 건우는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더구나 엄마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했다. 혹시 건우가 극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걸까?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어떻게 앉을지 마음이 떨렸다. 그런데 성호가 먼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소라야, 이리 와. 소라가 나를 보며 내 말이 맞지 않은 뜻으로 씩 웃었다. 소라가 남자애들이 미리 어떻게 앉을지 짰을 거라고 했다. 건우를 슬쩍 보니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소라 옆에 앉고 건우가 내 옆에 앉았다. 영화는 공포물이었다. 남자애들이 우리더러 영화를 고르라고 해서 소라하고 며칠을 궁리했다. 야한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같이 보기에 너무 쑥스러울 것 같아 무서운 걸로 선택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있자니 야한 영화를 안 고른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간에 무서운 장면이 나와 비명을 지르며 소라를 잡으려고 오니 소라는 성우와 바짝 붙어 있었다. 나는 무안해져 화면을 바라보았다. 영화의 절정 부분이라 계속해서 무서운 장면이 나왔다. 나도 모르게 건우 쪽으로 바짝 붙게 됐다. 몸이 닿자 건우가 굳는 게 느껴졌다. 그러면서도 건우는 내가 기대기 좋도록 앉은 키를 세웠지만 자연스럽기엔 내 키가 너무 컸다. 이럴 때는 소라의 아담한 키가 많이 부러웠다. 나는 뒤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울지 모를 자세로 건우에게 기댄 채 영화를 봤다. 그런데 차츰 건우의 숨소리가 커지는 것 같았다. 사실은 내 가슴도 아까부터 뛰고 있었다. 그동안 숱하게 상상했던 일이 일어나려는 것이다. 나는 손바닥에 배어나온 땀을 허벅지에 닦았다. 건우가 헛기침을 하면서 몸을 약간 움직였다. 그 아이의 뜨거운 콧김이 귓볼에 느껴지는 순간 나는 흠칫 놀랐다. 예상치 못했던 불쾌한 기분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였다. 착하지? 네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 거야. 유치원 원장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잊고 있던 그 목소리가 마치 옆에 앉은 건우가 말하는 것처럼 생생했다. 나는 얼른 건우에게서 몸을 떼어내고 바로 앉았다. 그때 건우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바퀴벌레라도 닿은 듯 기겁해서 그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엉망이었다. 건우는 내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았고 나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게 된 영화가 빨리 끝나기만 바랐다. 소라와 성호 때문에 먼저 일어날 수도 없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훔쳐본 건우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을 때도 건우는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남자애들과 헤어져 돌아오며 나는 소라에게 건우의 손을 뿌리쳤다는 이야기만 했다. 소라는 성호와 손을 잡긴 했지만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아 싱거웠다고 했다. 네 손 잡을 때랑 똑같더라. 그뿐인지 아냐? 성호가 손을 막 떠는데 웃겨서 죽는 줄 알았다. 실실 웃어가면서 말하는 소리를 보자 심통이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삐져나왔다. 뭐가 그래? 니네 하나도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주인공인 나와 건우는 그렇게 엉망인 상태로 헤어졌는데 향단이와 방자 주제 희낙낙인 게 은근히 기분 나빴다. 나는 건우가 먼저 전화해 올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건우는 먼저 전화하기는커녕 내 전화와 문자도 무시해버렸다. 집으로 건 전화는 건우 엄마가 받아 쌀쌀맞게 끊어버렸다. 나는 소라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내가 시켰다는 말 하지 말고 네가 성우한테 전화 한번 해봐.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는 소라의 연락을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메신저는 수신 거부 중이었다. 성호랑 온라인 게임을 했다는 소리를 나중에 듣곤 배신감이 끌어올랐다. 게다가 소라가 알아낸 거라곤
겨우 성호는 건우가 기분이 안 좋다는 것도 모르더라는 속 터지는 내용뿐이었다. 게임 한 판 하자는데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 눈치코치 없는 것들끼리 잘 놀아라. 친구가 이렇게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무뎌서 소설도 잘 쓰겠다. 나는 튀어나오려는 말을 간신히 참았다. 건우가 내게 미안하다며 선물을 주었다. 보석 목걸이였다. 건우가 신랑처럼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곤 뺨에 뽀뽀를 했다. 나는 아주 행복했다. 그리고 우리는 소라와 성호가 안 와서 잘 됐다며 손을 잡고 데이트를 했다. 그런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꿈속인 걸 알아차렸다. 화장실에 가려면 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오줌을 억지로 참고 행복감을 좀 더 즐기려고 애썼다. 싸기 직전이 돼서야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일어난 나는 잠을 깨지 않으려고 눈을 반쯤 감은 채 화장실에 다녀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이미 빠져나온 꿈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엄마도 쉬는 일요일이어서 다른 식구들은 모두 달콤한 아침잠을 즐기고 있는데 나만 혼자 깨어서 현실을 느끼고 있는 게 비참했다. 현실에는 목걸이도 없고 내 뺨에 뽀뽀를 했던 건우도 없다. 건우는 어젯밤 끝내 연락해 오지 않았다. 건우 엄마가 내가 전화한 사실을 건우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다. 손을 뿌리쳐서 화가 난 걸까? 건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때 들려온 그놈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건우 엄마라면 그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이해해 줄 텐데. 늦은 아침을 먹고 나는 또 소라에게 전화했다. 성호에게 연락해 본 소라가 건우한테 안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라고 했다. 나는 더 애 같았다. 건우야,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나는 문자를 보냈다. 건우의 마음이 그 정도로 상했다면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건우한테 메일을 확인해 보라는 문자가 온 건 그날 밤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다. 당연히 내 사과를 받아주고 자기 마음을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별 통보였다. 그동안 즐거웠고 좋은 친구로 남자면서 이유는 묻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짐작하는 게 맞는다면 쪼잔하다고 욕이라도 해주고 끝내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거실에선 엄마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빠는 바둑 한 판 두고 온다며 동네 기원에 갔다. 형진이는 늦은 휴가를 떠난 둘째 이모네를 따라 강화도에 가서 모레 돌아온다. 나는 소파 위에 있던 무선 전화기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늦은 시간에 너무 길게 하지 마. 어른들이 안 좋아해. 엄마는 내가 건우와 알콩달콩 통화하려는 줄 아는 모양이다. 대답 없이 방문을 닫은 나는 번호를 꾹꾹 눌렀다. 건우 엄마가 받아도 겁나지 않았다. 그래도 건우가 받아서 다행이었다. 나야. 잠시 말이 없던 건우가 메일을 안 읽었냐고 물었다. 건우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읽었어. 그래서 전화한 거야. 왜 그만 만나자는 건지 말해줘. 나는 감정을 누르며 말했다. 묻지 말라고 했잖아. 건우가 시무룩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네 손 뿌리쳐서 그래서 그러는 거야? 건우는 다시 말이 없었다. 야, 그건 내가
그때 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어 답답했다. 네가 손잡으려고 했을 때 옛날 기억이 떠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어쨌든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엄마도 그런 애랑은 만나지 말래. 그러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전교 1등이 아니었다는 걸 아신 걸까? 말하고 싶지 않아. 대답 듣기 전에 나 안 끊어. 혹시 전교 1등 때문에 그러시는 거야? 그런 거라면 왜 대답을 듣겠다고 고집을 부렸는지 나를 죽이고 싶다. 너 유치원 때 있었던 일. 나는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엄마는 다 알고 계셔. 내 말을 끊고 건우가 이유를 말했다. 그게 어쨌다는 거지? 나는 어리둥절해 잠시 버벅거렸다. 그래, 그건 나도 알아. 너희 엄마가 그때 많이 도와주셨대. 그런데 그게 뭐 어째서? 우리 엄마가 그런 경험 있는 애는 문제가 있대. 건우의 말이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때렸다. 문제? 무슨 문제? 건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원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고. 그건 너희 엄마가 누구보다도 다 아실 거야. 나는 꿈 밖으로 사라지려는 건우를 잡기 위해 다급하게 말했다. 다 알아도 내가 그런 애 사귀는 건 싫은가 봐. 아무튼 미안해. 잘 지내. 전화가 끊기고 뚜뚜하는 소리가 건우의 말과 합성되어 내 머릿속을 울렸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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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있던 내 몸도 방바닥으로 떨어졌다. 침대에 기대앉은 나는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얼굴을 올려놓았다. 그런 애란 무엇을 말하는 거지? 10년이 다 돼가는 내 잘못도 아닌 이제는 흉터로 남은 줄 알았던 그 일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뒤늦게 울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방문이 열리며 엄마가 들어왔다. 왜 그래? 왜 울어? 건우랑 통화한 거 아니야? 놀란 엄마가 날 흔들며 물었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건우가 그만 만나지. 건우네 엄마가 그런 경험 있는 애는 문제가 있다고 했대. 그런 애랑은 만나지 말라고 했대. 뭐? 건우네 엄마가 그때 앞장서서 도와줬다며. 그런데 왜 나를 만나지 말라고 해? 왜 날도록 그런 애라고 해? 나는 울면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주먹진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